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투자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조금 색다른 주제를 잡았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 관한 생각을 하다가 또는 뉴스를 접하다가 증시 토크 주제를 잡는데,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소설책을 읽다가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제 지인이 소설 한 편을 소개해 줬는데요. 그게 이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일본 소설입니다. 좀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이긴 한데요. 자, 그 소설 내용을 보게 되면은 30년이라는 어떤 긴 그 시간 공간을 두고 우편함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투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설 내용에서는 이제 하루미라는 캐릭터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나오는데요. 자, 재밌는 것은 그 하루미에게 30년 뒤인 2011년, 12년 그 현재 상담하는 젊은 청년들이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이후까지 일본 경제와 일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를 코멘트를 남깁니다. 자, 재밌는 내용이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을 넘어서 증시와 투자 정보를 알게 된다면, 자,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하루미는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캐릭터예요. 자, 그 고민을 하다가 1980년 초반에 소설상에서는요, 하루미는 나미야 잡화점에 가서 요거에 관한 상담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시간을 넘어서 2010년대 초반, 보면은 한 2012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이나 그 시기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넘어오고, 그 젊은 청년들은 이에 대해서 답장을 남기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내용 중에는 1985년부터 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서 1990년에는 무조건 끝내라는 5년간의 투자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워낙 강했던 그때 당시 일본의 버블 시기, 그리고 90년 이후에 버블 붕괴를 정확하게 언급을 해줬던 것이죠. 자, 소설에서는 그 하루미가 그 예언서대로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차후에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만약에 하루미처럼, 자, 우리가 혹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어떤 편지를, 미래에 관한 증시 예언서나 미래 증시가 어떻게 될 거요 라는 그러한 편지, 어떤 예언서, 그게 100%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접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낼 투자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극소수의 사람만 수익을 내고 대부분은 그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세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그 내용을 알아도 미래 증시나 이런 시나리오를 예언서를 통해서 접했다 한들, 자,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 어느 날 편지가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30년 뒤 미래에서
혹은 30년 뒤 미래에 내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자, 이거대로 투자를 해라고 편지를 전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는 순간 아, 이대로 하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예언서를 봤더니 좀 두리뭉실합니다. 몇 년 동안은 뭐 투자를 열심히 하고 몇 년 동안은 뭐 조심하는데 몇 년도부터는 조심해라 뭐 이런 약간 두리뭉실하게 써 있어요. 자, 하지만 그 예언서대로 투자를 한다고 한들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아마 머릿속에 자리하면서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 겁니다. 자, 이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난 뭐 벌써 1000억대 부자가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는. 근데 현재 투자금으로는 아무리 수익을 내도 그게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급함이 투자 심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시장 심리를, 사람의 심리를 지배를 할 때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그 예언서에서는 30년 뒤에 날라온 거기 때문에 뭐 1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짧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1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는 5년 동안은 주식 투자하지 말고 조심해 라고 써있다 한들 처음에 1년은 그것을 지켰다가도 사람 몸이 근질근질해집니다. 5년 동안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2년차 땐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잠깐 한번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잠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증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반등도 주지 않고 쭉 하락하게 된다면 큰 낭패만 보게 될 겁니다. 반대로 상승한다고 할 때요. 이게 그 뭐 몇 년 동안 상승장이 있다 한들 중간에 꼭 조정장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몇 개월이라는 시간도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시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 오른다고 하더니 몇 개월 동안 이거 왜 이래? 신뢰가 안 가. 하면서 그 예언서를 찍찍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생각해보면 그 예언서대로 흘러가겠지만 큰 낭패를 후회를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서를 얻는다 한들 너무 과한 확신 속에 레버리지를 풀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투자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이야기를 드렸죠. 자, 아무리 좋은 미래 중간에 출렁거렸다가 다시 회복한다 한들 레버리지를 과하게 쓸 때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어제 증시특구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미래에서 날라온 정확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너무 신뢰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버리지 10배, 20배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과한 레버리지를 쓰게 될 경우에는요, 단 10% 또는 단 5%만 하락해도 내 모든 투자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면서 투자 실패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상승장만 기억하고 그 시기로 2003년 초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지수는 4배나 그 기간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장이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주가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확실히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내가 여기저기서 빚 끌어와서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 10% 정도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한들 순식간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투자 손실 때문에 마진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재기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고 말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아무리 미래에서 온 편지에 대한 신뢰가 있다 한들 계속 끝없는 의구심과 갈등이 마음속에서 피어날 겁니다. 자, 중간중간 한두 번 시차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자, 미래에서 온 편지라 한들 연 단위로는 맞을 수 있지만 1개월, 2개월 단위로는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신뢰가 무너지고, 자, 그리고 어느 날은 보게 되면 4차원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접했는데 우리의 시공간은 무제한에 가까운 시공간이 있어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되죠. 예, 이대로 가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 의구심이 빠지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미래 편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매도 하거나 혹은 마음속의 갈등만 계속 일어나다가 한두 번 건너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한두 번 건너뛰게 되면 이상하게 또 마주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또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겨서 또 주저저저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보면 그 예언서대로 흘러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미래에서 온 어떤 정보가 이거 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상상 속에서나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렇게 정보를 접한다 한들 그거를 투자 성과로 만드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앞서서 이야기 드린 거는 미래에서 온 편지를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가정을 로버스트한 투자 전략, 강건한 투자 전략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강건한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요, 논리적으로 이유가 합당하고 그리고 과거 백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단순하게 뭐 1, 2년짜리로 백테스트가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백테스팅을 해서 시간 타임 프레임에서 검증이 되고 전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더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전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로버스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로버스트니스가 매우 강하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 전략 또한 장기적으로는 강건한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이유에서처럼 미래에서 온 편지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있다 한들 투자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로버스트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성과로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용도 폐기하고 말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이유, 빨리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과한 확신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일시적인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재기불능한 상태가 되는 이유로 또는 일시적인 출렁임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유로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그게 마치 미래에서 온 예상처럼 딱딱 한 몇 년 단위로 보면은 예언서처럼 흘러간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최근에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한 1년? 한 2년 정도 가치 투자 전략이나 자산 배분 전략이 좀 실망스럽게 흘러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 그러한 한 달 동안 조정장에서 특히나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마치 미래에서 온 정확한 예언 편지를 가지고 있다 한들 투자 실패로 투자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더라도 투자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혹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닐까요? 참고로 소설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 중간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어디 있죠? 예, 하루미. 예, 하루미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긋하게 주식도 사놓고 흔들려도 그렇게 지긋하게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출렁임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면 소설에서처럼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좋은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시다면요, 강하게 원칙 지켜가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좀 색다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예, 그 안에도 개인 투자자 참고하실 만한 투자 원칙들 숨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편안한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은 편안할 수가 없겠군요. 흥분과 즐거움이 가득한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편안히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구독하기와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